자, 착석들 다 하셨고, 자, 그러면, 자, 6시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을 엄수하는 웰페이스 경찰학원. 오늘 경찰 공무원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벌써 11월이 막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제 우리가 내년 3월 시험을 사실 지금 고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상담을 좀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웰페이스 경찰 공무원 학원을 런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6년도에 합격해야 하는 절호의 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 전략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우리 웰페이스 경찰학원이 뭘 준비했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사진이 좀 잘 나왔죠? 좀 많이 좀 다른데 이때보다 살이 조금 더 찐 것 같아요, 그죠? 자, 저는 웰페이스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원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서혁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열화 같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공무원 수험가에서 한 20년 정도, 한 19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일반 행정직 공무원, 검찰 공무원, 법원 공무원,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뭐 통틀어서 전체 다 공무원 쪽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호흡했고, 심지어 그 어학학원에도 원장을 또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 어학원에서 원장을 또 했었고요. 뭐 여러분들 알만한 큰 학원들에서 대부분 다 근무들을 또 해왔고,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웰페이스 학원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같이 한번 합격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을 받고, 제가 이 웰페이스 학원을 오기 전에 좀 유명한 경찰학원이었죠. 그 경찰학원에서 학원 전체 운영을 맡았고, 또한 그 수험 전략 연구실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연구소 소장도 또 역임을 하면서 많은 합격생들을 또 배출을 해내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웰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펼쳐보는데 여러분들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수험 정보를 그냥 좀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26년 1차 대비하는 공부 방법을 학습적인 요소하고 생활적인 요소로 나눠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두 가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웰페이스 경찰학원에서 어떤 상품, 뭐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나오는데 경시 스파르타 치열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좀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혼자 공부하지 않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그 수험 기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호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고,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공부법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큰 틀만 말씀을 드릴 거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맞춤으로 진행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맞춤형까지도 오늘은 사실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상담하는 예약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또 함께 또 고민을 좀 털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험 정보인데, 여러분 시험 제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그죠? 26년도에 또 엄청난 건 아니죠. 뭐 25년도에 또 바뀌었고 3년도에 바뀌었고, 그죠? 저 21년도까지 시험 치고 22년도부터 또 바뀌었고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26년도에 일단 첫 번째로 남녀 통합 채용이 되죠. 이 남녀 통합 채용 때문에 막 순경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죠. 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죠? 남녀 통합 채용을 시행합니다. 이 남녀 통합 채용에서 막 남경들이 막 불리한 거 아니냐, 여경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여경에게 유리할 겁니다. 유리할 건데 남경들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채용 인원이 증가합니다.
26년도에 진짜 대거 뽑는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뭐 25년도에 말들이 많았어요. 뭐 2차 시험을 봤던 거를 한 차 더 느려가지고 3차 시험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는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경찰 중앙학교는 이미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변경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제2중앙경찰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 전까지 시간이 아직도 더 필요한 거고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우리 선배 경찰관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야 하고 이 남녀 통합 채용에도 점수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버를 좀 하려는 느낌이 좀 보이죠. 채용 인원이 1차, 2차 해가지고 한 3,500에서 3,800 사이를 계속 뽑아왔죠. 그죠? 뽑아왔는데 25년도 2차 때 원래 25년 1차 발표를 할 때 2차 몇 명 뽑는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알려준 인원보다 대거 더 뽑았죠. 2,500명 넘게 아마 뽑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1,700명, 1,800명 수준으로 발표를 했다가 갑자기 느렸죠. 한 500명 정도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년 2차를 뽑았고 26년도에는 한 차 더 하는 수만큼 더 뽑겠다는 취지로 6,400명까지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트라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경들도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래 적게 뽑았기 때문에 모수들이 좀 적었죠. 그래서 공부했던 여경들은 조금만 더 하시면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커진 건 맞고 남자 경찰분들도 남경들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옛날처럼 막 170점대에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190에서 200 정도는 좀 바라보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통합 채용과 이 대거 두 배 이상 두 배는 아니죠. 어쨌든 1.7, 8배 정도 더 뽑는 이 상황에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 봐야 지금 커트라인에서 크게 한 5점에서 한 10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5점에서 한 6, 7점 정도 오를 텐데 그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만 잘하면 26년도 1차 노려볼 만하고 26년도 2차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시험도 지금 변경이 됐고 체력 시험을 변경시키면서 그러니까 원래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 틀어버렸죠. 원래 경영 경채만 했었는데 이제 전부 다 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틀면서 기존에 있던 뭐 어학 가산점이라든가 뭐 실용 뭐 국어 뭐 이런 것들 다 날려버리고 딱 체력 한 개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가산점 다 없애면서 무도만 딱 남겨놨죠. 그죠? 그래서 4단 이상은 무조건 2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열심히 많이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 같은 것들 다 없애면서 면접을 좀 강화했죠. 면접 지도를 한 1년 정도 전 학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면접이 원래 개별 면접하고 집단 면접이 있었는데 25년도부터 바꿨죠.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면접 자체가 개별 면접만 하고 발표가 들어가고 집단 면접을 없애버리고 개별 면접 시간을 늘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을 합격하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이 시점에 남아있는 4개월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개월 이 4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커트라인을 일단 좀 한번 좀 비교해보면 22년도 건 뺐는데 22년도 2차 때 아마 제가 알기로 형사법을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뭐 평균 컷이 막 167.5까지 막 떨어지고 청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만 막 떨어졌던 상황이죠. 여기 있는 점수는 서울청 중심으로 일단 숫자들을 좀 기재를 해놨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시험이 2차 시험보다 쉽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1차 시험이 2차 시험보다 쉽고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좀 어렵다. 내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나요? 어쨌든 2차 시험이 그의 1차 시험보다 무조건 조금씩 더 어렵게 출제를 했고 또 이상한 과목들 경찰학 이런 것들 자꾸 건들고 막 헌법도 막 좀 건들고 이래가지고
점수들이 2차가 조금 더 낮게 보여집니다. 1차보다 2차가. 그렇게 보여지죠. 남경들도 딱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 점수대를 좀 보시면은 25년 1차까지만 일단 적었는데 25년 2차도 사실은 일정 부분 나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서 일단 적진 않았어요. 점수대를 딱 보면 거의 지금 19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23년 1차 때 이때는 정말 완전 물시험이었죠. 너무 쉬워가지고 막 난리였습니다. 이때 시험 치고 나오면서 막 엄마 나 합격한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어우 시험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막 일주일 뒤에 점수 나오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막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이때는 정말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23년 2차에 조금 더 난도를 줍니다. 난도를 주고 그럼 23년 2차 때 난도 준 거를 24년 1차 때 다시 23년 1차 때 수준으로 내렸냐? 안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 23년 2차 난이도를 가지고 24년 1차를 봤어요. 점수가 비슷하죠? 이때 이번처럼 이렇게 인원을 증가해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년 2차를 보면 24년 1차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좀 내려갔죠. 그래서 24년 2차 수준으로 25년 1차를 맞출 거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경찰청은 수준을 요 수준대로 맞추겠다는 게 일정 부분 보여집니다. 남경은 무조건 190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22년도부터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쳐보니까 2번씩 더 치니까 6번을 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난도 조절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도 원래 경청에서 내다가 경찰 중앙학교로 옮겨가면서부터 중앙학교 내에서 실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 교수진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더라도 그 전해에 쳤던 그 중앙학교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쳐보게 하면서 난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26년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의 1.8배를 더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가 조금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남녀 통합 채용이 또 걸리기 때문에 요 수준에서 많이 올라봐야 3점에서 한 4점? 저는 그 정도 보고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 남녀 통합 채용 때문에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한 결과도 많아봐야 5점, 진짜 막 정말 높아봐야 10점이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더 많이 채용을 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경들도 내용들을 보시면은 최소 210점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요 190점대 형성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번에 아쉽게 좀 떨어진 200점이 조금 안 돼서 떨어진 분들은 조금만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준비를 해준다면 합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부법인데 사실 요 앞에 적혀 있는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치는 모든 공무원 시험, 모든 국가고시 저는 다 이걸로 통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치는 국가에서 치는 모든 시험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는 모든 시험들은 창의력이나 응용력을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나와 있는 거를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죠. 막 7일, 15일, 30일, 경찰위원회, 위원회 조직,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오는 내용들이 막 전부 다 막 디테일하죠. 막 며칠 내에, 15일 내에, 30일 내에, 막 7일 이내에 뭐 이런 것들 며칠을 30일을 경고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리면서도 휘발성이 너무 강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보다가 나 이렇게 왜 머리가 나쁘지? 이런 멘탈 관리도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이 내용을 알면 결국은 그런 멘탈 관리도 됩니다. 만약에 멘탈 관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치는 모든 시험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하루 전날 내가 이 경찰이면 이 세 과목을 어떻게 하루 만에 볼 것인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야 돼요? 오케이. 끄떡끄떡 해주시네. 자, 그러면 세 과목을 하루에 다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전 3일을 잡아가지고 한 과목을 하루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틀에 한 과목씩 볼 수 있도록 7일 정도를 잡아가지고 또 준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은요. 그럼 그 전에 이 7일을 만들려고 이틀에 한 과목씩 보려면 하루가 빌 텐데, 이때는 또 세 과목을 한 번만에 돌려볼 수 있겠죠. 7일을 준비하려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2배죠. 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름이면 3.5일 아니면 4일 정도에 한 과목씩 볼 수 있도록. 그죠? 자, 그러면 이 보름 만에 이 세 과목을 다 돌려볼 수 있게 만들려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한 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 한 주 반 정도의 한 과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역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루, 3일, 7일, 15일, 한 달 합치면 2달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시험을 본다 칩시다. 3월 초에 시험을 본다고 치면 우리는 2달 전인 1월 달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음에 1월 달에 어떻게 이런 걸 정리할 건지는 또 한 번 영상을 또 설명해 하면서 한번 또 준비를 해볼게요. 한 12월 말 정도? 12월 말 정도? 자, 그러면 지금이 11월인데 그러면 3월 시험을 놓고 봤을 때 2달은 그럼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2달 동안 나가는 과정은 이따 커리큘럼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진도별 문제풀이하고 전범위 문제풀이가 나가죠. 학원에서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에는 뭘 해야 되냐? 주로 11월, 12월 달에는 만약에 아직도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면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정리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도 사실은 3월 시험은 다 봅니다. 그죠? 보죠. 그래서 커리큘럼 상으로 되어 있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아니면 뭐 올인원 요약 이론 이런 것들로 11월, 12월 달을 보내주시면 좋고, 그 전에 지난번 8월 달 시험을 치고 그때부터 만약에 9월 달, 10월 달을 그래도 이론을 한번 정리했다거나 기출을 한번 혼자 봤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녔다거나 인강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11월, 12월 달에는 기출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보시되 기본서와 병행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할 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법 중에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면 학습적인 부분하고 생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1월, 12월 달은 뭐 중심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럼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되냐? 요 근래도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190, 여경 중에 한 197.5 정도 맞고 이번에 시험이 안 됐나 봐요. 11월, 12월 달에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그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다 보고 정리하고 하는 데에 속독이 되는 부분은 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계시거나 하시면 인강을 좀 보시고 수도권 서울 근처에 계신다면 학원을 좀 오시는 게 좋고, 저희도 아마 17일부터 기출문제 경찰학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11월 17일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좀 해주시면 좋다. 이게 여건이 안 된다면 인강을 듣는 게 좋다. 그리고 인강도 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속독이 가능하고 기출을 회독을 여러 번 돌리신 분들은 혼자 해도 좋다. 자, 3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서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서를 함께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시간이 되냐? 야, 이씨, 기본서 다 읽고 기출문제 다 풀고 언제 다 하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과목별로 그 과목 안에 있는 파트들이 있죠. 이 파트들의 강약을 표시해 놔야 돼요. 별을 한 개 쳐놓으면 만약 그 단원 앞에 별을 만약에 형사법 중에 형법 강론 중에 재산죄다. 그럼 재산죄 전체가 어려우면 재산죄 전체에다가 약이라고 써놓고, 그럼 재산죄 안에 재산죄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9개의 죄목들이 나오죠. 절도했죄, 강도했죄, 사기했죄, 횡령했죄, 배임했죄, 그 다음에 손괴했죄, 작물했죄, 공갈했죄 했나? 어쨌든 쭉 나오고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이렇게 9개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 앞에다가 강약을 표시해 두셔야 돼요. 강약을 표시하는 이유는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진도별로 나갈 거잖아요. 기출문제 풀이도.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기본서를 펴놓고 강약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기본서 중에서 제목 목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줄하고 별표 쳐놨던 것들을 쭉 훑어놓고 기출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경우에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1월 달부터 할 때 뭘로 정리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 경찰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러 친구들이 있죠. 요약서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약서가 됐던 기본서가 됐던 11월, 12월 달은 기본서에 치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9월, 10월 달에 아마 요약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는 이 요약책만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약서에다가 틀린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표시할 때 표시의 방법이 중요한데, 표시를 대부분 어떻게 하냐? 기출문제에서 틀리면 형광펜을 한번 친다. 별표를 한번 더 그려 놓는다. V표로 체크를 2번, 3번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표시가 잘 안 보여요. 나중에 볼 때 다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기출 문제를 딱 풀고 틀렸어. 그러면 책에 보면 양옆에 이렇게 여백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책 넘기면 옆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기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11월, 12월 달에 나갈 거면 11월, 11 점 딱 찍고 월, 11월, 그 다음에 기출이니까 만약에 14번 문제였다. 그러면 14번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1월 달, 2월 달에 책장을 넘길 때 그 내용을 안 봐도 이때 기출 때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전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거 알려줘가지고 합격한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도 25년도 2차, 그 다음에 25년 1차, 24년 2차 시험을 치신 분들은 그 시험 친 것도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렸던 거를 기본서에다가 옮겨놓으세요. 어떻게? 그 옆에 여백에다가 25, 2차, 14번, 설문 3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넘길 때 여러분들이 그냥 뒤에 가서 이제 회독을 막 느릴 텐데, 책을 넘길 때 이 귀퉁이에 적혀있는 25년도에 이거 틀렸지? 맞아 이거 하면 그 내용 안 봐도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떠오른다면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도 이게 사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기억법, 요즘은 그런 방송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석이나 설 때 저희 어릴 때는 막 암기왕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500단어를 막 보여주고 막 5분 만에 막 외우고 막 또 싹 지우고 막 그 500단어를 다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때 알려준 방법이에요. 기억의 연상. 내가 가장 쉽게 나한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기억의 단초들에다가 그 단어들을 넣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써봤더니, 수험전략연구소일 때 써봤더니 대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 표시 방법으로 잘 표시를 해두면 기출문제 풀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를 듣기 전에 기본서로 제목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때 밑줄 쳤던 것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좀 기억에 안 나는 것들을 훑어보고만 들어가도, 그 대신 이 기본서를 보는 시간은 기출 문제를 만약에 수업을 4시간 한다고 치면 혼자 볼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끝날 수 있을 거고,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고 할 경우에는
제법 시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법 시간들이 되는 부분들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도 많은 것 같아요. 4분의 1? 4시간 들으면 한 3, 40분 정도만 기본서를 훑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기본서를 훑고 들어가면 선생님하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까지 설명한 게 2번까지죠. 과목별로, 파트별로 약한 부분을 구분해 놓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던, 혼자서 풀던, 인강을 듣던, 학원에서 실강을 듣던 이 작업을 쳐놓고 들어가면 틀렸던 부분들을 찾기 빠르고 찾고 나서 표시하기 좋다. 표시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매주 기출들을 이제 진도별로 이제 풀 텐데 이거 풀고 나서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일리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를 가지고 복습하는 효과들을 좀 낼 수 있도록 요건 우리 웰페이스에도 준비하고 있고 뭐 다른 학원들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강의를 들을 때 그리고 그런 친구들 그 혼자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파트라고 표현해놨던 표시해뒀던 그 파트는 강의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해설까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강의를 찾아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고 강의까지 들어서 확인했는데도 모르면 1:1 게시판이든 학원에 다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던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복습 테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이 내 공부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아마 오늘도 지금 한번 물어볼까? 내가 지금 수업 듣는 게 내 개인적인 공부 시간에 포함된다. 손가락만. 오케이. 포함 안 된다. 역시. 포함 안 된다가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 수업 듣는 거를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뭘 배울 건지를 알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공부해놓은 초시생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뭐 배우는지는 체크를 해놓고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 모르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들어야지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도 미리 한번 대충이라도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지 말고 그냥 풀어만 보고라도 들어가세요. 아니면 풀어만 보고 그냥 매기고만 들어가든지. 그럼 틀린 문제들은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중해서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그 틀린 문제를 꼭 한 번만 훑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한 3번 보는 효과가 나와요. 이 작업들을 꼭 해주면 좋다. 그리고 혼자 복습하는 시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이 복습 시간에 계획표를 좀 써야 되는데 계획표 쓰는 사람 그죠? 없죠? 없어요. 계획표를 왜 안 쓰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써놔도 잘 안 지켜져가지고 이게 대부분. 그리고 그냥 닥친 대로 하면 되죠. 지금 열심히 하면 되죠. 이게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약한 파트를 공부할 때 상당히 루즈하게 길어져요.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또 이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런 계획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표는 어떤 거냐 하면 러프하게 오전에는 수업, 그럼 오전에 형사법 수업, 그럼 오후에는 형사법 복습 이 정도로 러프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 러프한 계획 옆에 공간을 두고 혼자 복습할 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스스로 따져보세요. 나는 30분밖에 집중력이 안 된다. 그럼 30분 단위로 자릅니다. 나는 1시간 집중력이 된다. 그럼 1시간 단위로 자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딱 보고 지금부터 만약에 복습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이 6시 18분 몇 시지? 6시 지금 18분이다. 그럼 6시 18분부터 난 1시간이다. 그럼 7시 18분까지 정해놓고 내가 강한 과목이 있고 또 약한 과목이 있죠. 난 경찰학은 쥐약이야. 헌법은 그래도 좀 제법 잘 나와. 그 다음에 형사법은 무난해. 이 정도라면 약한 과목은 페이지가 좀 작아질 거고 강한 과목은 페이지가 좀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의 페이지를 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달라들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1시간을 정했어.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40페이지를 보기로 했어. 근데 지금 이제 10분, 5분, 7분쯤 남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40페이지를 다 못 봐. 지금 보고 있는 데가 30페이지야. 그럼 나머지 10페이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머지 10페이지는 대부분 물어보면 뒤에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느리기 시작하면 이제 밤에 이제 못 자. 그리고 포기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7, 8분 동안 10페이지를 어떻게 본다? 날림으로 봐야 돼. 자, 날림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봐요. 일단 제목 목차를 봅니다. 큰 제목 먼저 따다닥. 그 다음 큰 제목 밑에 중간 제목 따다닥. 중간 제목 밑에 소제목 따다닥. 그럼 10페이지 안에 중간 제목, 소제목이 큰 제목이 몇 개 있겠어? 큰 제목은 거의 없을 거고 중간 제목 한두 개 있을 거고 소제목 한 두세 개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제목들만 다다다닥 친 다음에 그 제목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은 거, 별표 쳐놓은 거, 표시해 둔 거, 그것만 훑어봅니다. 7분 동안 10페이지를 그렇게 훑어가지고 끝을 내야 돼요. 이해되죠? 꼭 해봐요. 자,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계획표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 그 10페이지 쪽수를 써야겠죠. 뭐 페이지 260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날림으로 봤다 이렇게 써요. 써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시간씩 잘랐잖아. 그럼 1시간씩 쭉 자르다 보면 막 10페이지, 뭐 5페이지, 4페이지 쭉 모일 거예요. 그죠? 자, 이 모아놓은 거를 일주일 공부를 하고 계획을 짤 때 주간 계획에서 일요일은 뺍니다. 다 했으면 쉬면 돼요. 근데 이런 날림으로 본 것만 일요일 날 싹 모아가지고 싹 훑어주면 돼요. 그러면 진도가 일단 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 공부 마감을 쳤고 날림으로 본 거를 일요일 날 어떻게든 다 봐내면 주 단위 공부가 끝나요. 그러면 절대 루즈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계획을 짤 때 제발 시간 계획 짤 때 막 지금 20분이니까 30분부터 해야지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지금 40분이니까 정각되면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간을 주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이 16분이면 16분 시작이라고 쓰고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1시간 시간 30분 30분마다의 집중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잠깐 멍 때리다가 아니면 다음 거 할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1시간 집중. 약간 PT 하는 거 같죠. 여러분 그 체력학원 다닐 때 막 PT 할 때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2분 동안 막 미치게 하고 막 숨 헐떡헐떡 하는데 30초 딱 쉬게 해주고 다시 또 막 그런 느낌으로 공부가 진행되면 여러분 진짜 이 공부의 근육이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일단 학습적인 부분은 이 정도 수준으로 좀 크게.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각자마다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4개월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하루에 4시간 자면 되나요? 5시간 자면 되나요? 수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월, 12월까지는 수면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7시간 자도 되고 8시간 자도 돼요. 하지만 눈 떠 있는 시간에 집중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눈 떠 있는 시간에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려면 1번입니다. 여러분들 몸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우리 몸에 암자라는 것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맨날 정기적 검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수험 기간 중에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면 시간입니다. 자, 그럼 수면 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관리가 아니고 루틴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자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이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뭐 7시간 똑같은데 하루는 11시에 잤다가 하루는 2시에 잤다 이러면은 패턴이 망가져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자고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이건 어디에 비유해 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 그 시험 치실 때 100분 주고 세 과목 다 던져주죠. 근데 형사법이 막 먼저 쳤는데 어려워가지고 막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걸 막 50분 쳤다. 그럼 뒤에 과목 어떻게 돼요? OMR 카드는 언제 칠해? 이게 전체적으로 조진다고. 똑같아요. 우리 수험 생활도 오늘 밤에 만약에 12시에 자기로 했는데 12시에 갑자기 막 너무 잘 외워져. 그래가지고 2시간 더 해.
그리고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2시간 더 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일어났다. 조진 거예요. 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는 거.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은 자는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7시간 이상 자는 건 좀 무리예요. 사실 8시간 자고 합격한 친구가 있긴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지만 자기는 푹 안 자면 도저히 집중이 안 된대. 그래서 8시간 자는 계획표를 짜주고 집중력 높였는데 이 친구는 속독도 되고 이해도 빨라가지고 암기는 진짜 제가 그 암기 노트 막판에 그 1, 2월 달부터 하는 그거 정리해가지고 경찰학 거의 다 외웠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수업 내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6시간 정도 조금 피곤하다면 7시간 정도 그렇게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좀 철저하게 지키자. 12시에 자기로 했는데 아무리 공부가 잘 돼도 딱 듣고 자야 돼. 이해되죠? 6시에 탁 일어나면 탁 일어나야 돼. 요걸 꼭 해줘야 된다. 그 예전에 어디서 강연에서 들었는데 1등은 한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2등은 두 가지 생각, 3등은 세 가지, 4등은 네 가지, 5등은 5가지, 6등은 100등은 100가지 생각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생활리에서 생활이니까 수험 생활에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일어나면 1등. 어제 왜 이렇게 피곤하지? 2등. 머리 안 감고 나가면 5분 더 잘 수 있나? 3등. 이게 10분 뒤에 알람 다시 맞출까? 4등. 맞추면 5등. 10분 뒤에 다시 알람이 울렸는데 벌써 10분 지났나?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되 생각은 단 한 가지. 심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험 생활하는 동안 나는 거의 아메바 그냥 한 개만 생각한다. 직진. 나는 오직 공부만 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외부와의 차단이 필요해요. 친구, 특히 연애. 혹시 연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꼭 전해주세요. 4개월 동안은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볼 수 있다. 네가 보고 싶을 때는 날 못 본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참아줄 수 있는 연인이면 오케이. 아니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너무 심했나? 어쨌든 외부와의 차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외부와의 차단의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핸드폰이죠. 지금도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 핸드폰을 그래서 저희는 웰페이스에서는 핸드폰을 여러분 열품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품타를 활용해가지고 아예 좀 정지시켜가지고 공부를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된다. 하루에 공부 시간은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저는 경찰 수험생은 최소한 집중하는 시간이 6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6시간 안에 수업 시간은 포함되나요?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한다면 수업 중에 선생님하고 호흡할 수 있다. 인강이든 학원 강의든. 아니면 혼자 공부했을 때 약한 파트에 틀린 문제들만 뽑아서 듣는 것도 내 공부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 대신 수업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6시간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도록 7시간 정도. 최대 공부 시간은 저는 10시간 정도로 봅니다. 그 대신 6시간, 7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운동을 해야 되잖아. 경찰이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12월까지는 그래도 주에 3번은 조금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3번. 약한 사람은 좀 체력이 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체력 학원이나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좀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운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운동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씻고 닦고 하는 시간들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운동은 1시간 반 안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 10시간 안에는 운동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수험 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멘탈 관리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외우면 되나? 근데 시험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중간중간에 치는 모의고사들 왜 이렇지? 기출문제 이거 본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슈가 생기죠. 또 이게 뭔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막 주변에 또 우환이 생겨요. 그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외에는 꼼짝도 하지 마세요. 4개월 동안.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멘토가 좀 있으면 좋죠. 근데 합격한 선배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에 있는 뭐 상담실이라든가. 근데 학원 상담실이 제가 수험 전략 연구소를 했지만 네. 조금 뭐 어쨌든 뭐 그런 루트들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하려고 웰페이스 이따 소개할 경시 스파르타 치얼업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공부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도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지금 틀리는 이유는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반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수면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루 공부 시간은 정확하게 확보되고 있는지들을 좀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아까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설명을 좀 한 것 같죠, 그죠? 11월, 12월 달은 어쨌든 기출 문제 풀이를 가지고 요약이 됐던 기본서가 됐던 병행해가지고 공부가 진행돼야 된다. 합격생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야, 너 몇 회독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3회독까지 4회독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라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전체를 다 읽진 못했지만 기출 문제풀이, 진도별 문제풀이, 전범위 문제풀이 이 세 과정을 연결해 가면서 기본서를 군데 봤기 때문에 다 봤다고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회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그 대신 기출 문제풀이와 진도별 문제풀이까지는 그래도 회독에 끼울 수는 있어요. 진도별로 나가니까. 전범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11월, 12월 달에 해주면 좋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여기 초시생 있나요? 초시생분들도 어차피 3월 달에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11월, 12월 달에 기본 심화가 있는 올인원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핵심 기출 요약으로 하는 걸 들어도 돼요.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웰페이스 경찰에서는 그 헌법하고 형사법은 완전히 그냥 판례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한 게 있어요.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생각보다 그냥 이론을 쭉 정리하면서 판례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판례를 가지고 그 진도에 맞춰 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런 판례가 기출이 됐고 이 판례가 기출된 게 이 이론이야 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좀 짧게 해놨어요. 거의 지금 한 많아봐야 12회? 10회 정도에서 12회니까 4강씩 따지면은 40강 정도? 35강에서 한 40강 정도 수준으로 두 개를 준비해 놨으니까 초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만 듣고 기출로 넘어오든 아니면 진도별 들어와도 돼요. 다른 패스들, 다른 학원에 뭐 다른 패스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되고 일정 부분 경찰행정학과라든가 법학과하고 좀 관련되는 학과 출신이라면 바로 기출 요약부터 시작하셔도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웰페이스에서는 뒤에 준비된 상품들을 아마 결제를 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강의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거니까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판단하실 때 판단이 안 된다 하시면 예약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전화 상담도 되니까 전화 상담이나 예약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월 달부터 3월 시험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뭐 둘째 주, 셋째 주 이때가 제일 많은데 특이하게 한 번씩 첫째 주도 있고 넷째 주도 있긴 있죠. 어쨌든 이건 발표되는 거 보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리면서 그 스케줄은 조금씩 뒷부분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1월 달, 2월 달 사이에 진도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 요 사이에 전범위 문제풀이 이렇게 나갈 텐데 요때 나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죠? 그거 못 드신 분 앞으로 땡겨 들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26년 2차는 이렇게 3월까지 끝내고 시험을 탁 치고 나면 그날 좀 매기세요. 제발 좀. 일주일 뒤에 발표 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매기고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 판단해보고 초시생들은 바로 하시면 좋고 그래서 바로 4월 달부터 기본 심화 과정을 초심자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6월달, 7월달 요 사이에 핵심 기출 요약을 한 번 더 그리고 7월달, 8월달, 6월 말, 7월
8월 요때 시험 전까지 해서 진도별 전범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되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하는 거 하루 전날 3일 7일 15일 한 달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지 뭐 핵심 요약 노트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컨닝 페이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커리큘럼대로 가는데 조금씩 어그러지는 과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강약 과목별로 강약을 또 구분해서 약한 과목은 좀 더 느리고 강한 과목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해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좀 쉬었다 해야 되나? 자, 세 번째로 그냥 바로 쭉 하고 빨리 가는 게 좋죠, 그죠? 저녁 시간이니까. 세 번째로 우리 웰페이스 경찰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관리반을 일단 지금 준비했고 공무원은 준비했고 경찰은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테스트 무슨 테스트라고 하죠? 베타 테스트라 해야 되나?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제 경시 치열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공시 치열업 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 어떻게 공부가 되고 있냐? 배운 부분 신나게 풀었는데 주간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들이 너무 많이 틀렸다. 많이 틀리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틀린 부분들을 기본서에 잘 표시를 남겨봐라. 표시는 이런 식으로 남기면 된다. 여기 밑에 더 내용이 있는데 좀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책은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 했을 때 표시는 어떻게 남기고 있고 해서 사진을 보내주면 이런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표시만 하면 되나요? 어떤 펜으로 표시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완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적당히 아는 거, 완전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들, 줄치는 내용들까지 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죠. 그런 선생님들 내용 추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이제 계획표를 짜가지고 어떻게 여기는 사실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없는데 우리 경찰을 하게 되면 디테일한 계획까지 넣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또 정리하고 계획표 정리한 거를 아침에 한 거를 이렇게 카페에다 올리고 열품타에다 올리고 그리고 하루 마감 10시 이후에 한 것들 체크가 되고 그 체크된 것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표를 많이 쓴다고 하면 날림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표시해가지고 올려주면 점검하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좀 보여준다?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고 잠깐 좀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느낌으로 공부를 좀 해주면 좋아요. 중간에 실패하면 쌍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춰가지고 좀 해주면 되고 데일리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 같은 거를 보고 나서 성적들을 또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또 보내줍니다. 그럼 그 성적들을 확인해 가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틀렸지 그런 것들로 통계도 서로 내보고 전체 같이 하는 친구들의 성적 분포도도 같이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경시 스파르타 치열업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학습적인 관리와 생활적인 관리를 다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웰페이스 학원의 전신 웰페이스 경찰 학원의 전신은 웰페이스 관세사 학원이긴 한데 이 관세사 시장에서 거의 지금 뭐 1등을 거의 다 따라잡은 독보적인 2등이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사실 여기 있는 대표 원장님이 이제 저하고 예전에 제가 좀 배웠던 사수여서 좀 맥락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관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 것 중에 좋은 것들 예전에 함께 했던 것들을 다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그 관세사 쪽의 치열업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도가 매우 좋음이 61%. 그래도 좋다가 38.9%죠. 잘 안 보이나? 어쨌든 거의 100%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보통이에요 0%, 별로예요 0%, 완전히 다 0%. 그러니까 좋다는 게 거의 100%인 거죠. 그냥 좋다, 매우 좋다 이거 합쳐가지고 100%.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들을 다 땡겨왔습니다. 그럼 생활적인 체크는 어떻게 해주냐? 학습적인 체크는 어떻게 하냐? 일어나면 일어났다.
기상했는 거를 열품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 관리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계획표들을 가지고 한 주에, 경찰은 저는 사실 한 50시간 정도 보면 되는데 60시간 정도 공부를 해보자 최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습 상담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실제 방문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데일리 테스트, 주간 테스트 같은 걸로 학습적인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일정 관리는 주간 계획을 그 전주 일요일 날 정리를 하게 합니다. 러프하게.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내가 비우라 그랬죠. 일요일은 비워놓고 일요일은 날림공사 했던 것들 다 쳐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회독강훈련이라고 해가지고 8421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전체 범위를 8등분 나눠서 한번 쳐내고 4등분 나눠서 한번 쳐내고 2등분 나눠서 한번 쳐내고 한 등분씩 해가지고 모의고사 막 쳐가면서 막판 조져내기, 요 회독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근데 요 회독 프로그램도 돌려보니까 개인의 맞춤으로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과목별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틀은 맞춰가겠지만 그 맞춰가는 틀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 어쨌든 26년도가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4개월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황금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혼자 하시지 말고, 특히나 지난번에 실패했던 방법을 그대로 제발 좀 하지 않도록. 25년 2차에 떨어졌는데 그 방법 그대로, 24년 1차에 떨어졌는데 그 방법 그대로 하고 있다면 제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정리해서 좀 바꿔서 생활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음, 그래서 요 내용들 보면은 요 열품타라는 게 있죠. 아침에 기상하면 이렇게 막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열품타 안에서 공부했는 친구들이 막 순위가 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캠 스터디로 온라인으로 관리하니까 지방에 있는지, 이 사실 전국 어디서나 시켜보려고. 서울에 지금 못 올라오는데 형편 때문에. 그런데 지방에서도 하고 싶다. 그럼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캠 스터디를 써가지고 구루미 또는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열품타 켜가지고 핸드폰 거의 1개 아니면 2개 어플만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그래서 외부하고 차단시켜가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회독강훈련 8등분, 4등분, 2등분, 1등분.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4개월 동안 이제 4등분, 2등분, 1등분으로 이제 정리해야겠죠. 9월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8등분을 쳐냈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회독 강훈련을 할 거고, 분명히 중요한 거는 반복인데 어떻게 반복할 거냐. 그리고 그냥 무식한 반복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어떻게 표시해서 그 표시된 내용 중에 약한 것만 더 회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테스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과목별로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는 한 5문제, 뭐 OX가 됐던 객관식이 됐던, 주간 테스트는 토요일 또는 금요일, 요때 이제 지금 사실 토요일로 잡고 있어요. 토요일 날 위클리 테스트를 볼 건데,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봐요? 이거 전부 다 지방에서 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다운받아가지고 패드에 풀어도 되고 출력해서 풀어도 되고, 요즘 그 핸드폰에 보니까 이렇게 막 스캔하는 거 엄청 쉬운 거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뭐죠? 그 앱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제가 그걸로 탁탁탁탁 찍어서 펴 올리면 바로 채점을 해드립니다. 캠 스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거 찾아보시면 아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고, 그 다음 학습 시간은 늦어도 8시 반, 그래도 9시까지 좀 양보해서 9시부터 밤 10시 10분까지는 좀 붙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특정한 일정이 있다, 병원을 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톡을 주시거나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그것들로 벌점을 좀 관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나 지난 시험하고 이번 시험은 좀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웰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중단으로 딱 내리면 왼편에 이런 배너들이 이렇게 싹싹싹 돌아갈 텐데, 거기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요 배너가 있어요. 요걸 딱 클릭하시면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것도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한 스크롤바 한 2번 정도만 탁 내리면 얘가 보일 텐데, 요거를 요 밑에 있는 요
글들을 딱 클릭하시면은 예약하기가 나와요. 그럼 날짜들이 쭉 나올 거고 시간대가 쭉 나올 거니까 가능한 시간대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그 상담 방법은 멀리 있어서 서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그죠? 전화로. 가까이에 계셔서 학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오실 때는 보고 있었던 기본서. 가장 약한 과목. 저번에 그냥 책하고 시험 쳤던 거 들고 오라 그랬더니 어찌 전 과목 다 들고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했어. 여학생이었는데 막 가방 엄청 무겁게 들고 왔더라고. 근데 너무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뭐 더 봐줄 게 없어가지고 일단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2차 시험 치고 왜 틀렸는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다 체크해 두신 분. 한 명밖에 없잖아. 그거 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시간 지나갔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챙겨올 것들 챙겨 오시면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학습 그 다음에 생활 점검해가지고 뭐 바꿔야 될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상담하고 나면 또 중간 점검으로 또 한 주나 한 보름 뒤에 다시 전화 연락 주시면은 잘하고 있는지 또 체크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웰페이스 경찰에서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경찰학에는 서정표 교수님이 저희하고 지금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이제 요기오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요약된 내용으로 지금 거의 기본 강의를 좀 짧게 정리를 지금 해서 곧 이제 전강이 될 거예요. 전강이 될 거고 서정표 교수님은 뭐 다르게 말씀드릴 게 일단 타이틀이 너무 좋죠. 그죠? 서정표 교수님 타이틀이 너무 좋죠. 일단 경찰대학교 출신이시죠. 현직 경찰 하셨죠. 현직 경찰 중에서도 경북청에 울릉도, 독도 경비대 대장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독도에서 아마 사법시험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법시험 예전에 지금 변호사 시험 이런 거 말고 옛날 사법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연수원 39기신가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위도 더 또 갖고 싶으셨는지 그 고려대학교 MBA 과정까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찰대학교 출신의 경찰 현직 출신이죠.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들을 다 아실 거죠. 경찰학 중에 요즘 좀 짜증나는 게 경찰행정법이죠. 그 경찰행정법에 법학 공부하셨으니 법적 사고까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전수가 되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시간 관리까지 해주려고 MBA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MBA는 사실 이제 경제 뭐 이렇게 돈 이런 건데 경제 돈을 관리하려면 시간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들을 줄여주려고 이번에 지금 요기요로 하고 있는 이 핵심 요약 강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 띄워가지고 진짜 완전 막 그림이 막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그 카페에 보면 후기들 올려놨는 거에 보면 엄청나게 좋은 평이 있어요. 수업이 이미지화되고 그 이론이 이미지화돼가지고 머리에 남아서 경찰학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외우고 있다라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경찰학 수업하시는 분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형사법은 남상근 교수님이라고 그 한양대학교시죠.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그 동대학원이면 같은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어요. 교수로.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 교수면 딱딱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노량진에서 예전에 검찰 법원 이쪽 수업을 하셨고 신림동에서도 고시 쪽에서도 또 하셨고 얼마 전에는 신림동 그 B로 시작하는 학원에서 여러분 그 경찰 승진 경정 쪽에 형사법 주관식까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저도 사실 시강을 좀 보자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시강 들었는데 야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학원에 그 수강 신청하시는데 들어오시면 그 학원 강의가 아마 지금 무료로 돼 있을 거예요. 다 인강으로 다는 보지 못할 텐데 학원 강의를 무료로 신청하시면 앞에 한 두세 개 강의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두세 개 강의 보시는 것 중에 첫 번째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까지인가?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 이론, 학설 이런 거 엄청 짜증나죠. 이거 판례를 가지고 이론 학설을 진짜 완전히 쉽게 설명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그러면 내년도 형사법을 1차에 건들지 2차에 건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학설과 이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 슬쩍 나오죠. 그 다음에 판례를 변형한 거 나오죠.
사례형 문제들 지금 설문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그 많은 판례를 다 눈에 안 쳐발라도 이론만 딱 가지고 이거는 이거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아닐 거야 라고 이걸 찍는다고 해야 되나? 판단할 수 있어요. 꼭 한번 남상근 교수님 수업을 좀 들어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따 우리 상품을 해주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패스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 그것도 뭐 학원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긴 했어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헌법은 김현석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7급 예전에 그 그 패스원이라는 데서 1타 하셨죠. 1타 하셨고, 신림동에서도 사법시험 강의로 또 유명하셨고, 헌법 박사 출신이시죠. 박사 출신이시고, 수업이 일단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헌법 수업 재밌게 하시는 선생님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형이상학적인 그 두루뭉술한 헌법에 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진짜 명쾌하게 콕콕 찍어가지고 판례 들어가지고 탁탁탁 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좋아요. 요것도 남상근 교수님 수업하고 동일하게 학원 강의로 아마 지금 무료로 올라가 있을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거야? 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거 판례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다 외울 필요가 없이 하나의 법리를 탁 꿰면은 다다다다닥 나올 수 있게. 아마 우리 짤에도 하나 지금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서울이 수도라는 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 그 문제로 재판 나왔던 거 있죠. 그것도 왜 이슈였는지 아마 거기 설명이 나와요. 힌트를 살짝 드리면, 북한의 헌법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정해져 있대요. 아시죠? 우리 영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우린 여기까지만 있죠. 근데 북한 이놈 새끼들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수도는 서울로 정한다라고 정해놨대.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갑자기 틀면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는 북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한반도가 다 우리 영토인데 북한 괴뢰 집단이 점령하고 있다고 하죠. 걔들은 지네가 정통인데 우리 남조선 괴뢰당이 먹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명쾌하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헌법에 대해서 아마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합헌, 한정합헌, 위헌 이런 것들 막 헌법 불합치 이런 거 사실 아직 개념 잘 모르죠. 김현석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합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위헌에 가깝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우리 교수님들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커리큘럼에 맞게 설명을 교수님들하고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상품을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갖춰져 있고 해서 관리반은 관리반대로 하고 이 상품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하고 아마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반값 수준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웰페이스잖아요, 그죠? 학원의 명칭이 웰페이스라 이 웰페이스하고 라임을 좀 집어넣어서 웰페이스, 웰패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앞에 경찰만 붙여가지고 웰페이스, 웰패스. 그래서 웰패스 중에 첫 번째로 27년 1차까지 준비한 사람, 이번에 막 시작하는데 완전 노베이스다, 난 27년 1차까지는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올인원 기본 심화,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기출, 그 다음에 진도별 문풀, 그 다음에 전범위 실전 동력,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강들이 또 있을 거예요. 뭐 최신 판례 특강, 뭐 조문 특강, 그 다음에 뭐 그 요약 특강,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씩 들어갈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하시면 되고, 정상 금액도 사실 이거보다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정했고, 신규로 등록하시던 다른 학원에서 환승을 하시던 아니면 우리 쪽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등록하시던 하시면은 49만 9천 원입니다. 거의 다른 학원에 비하면 반보다 더 저렴할 거예요. 뭐 사실 왜 이렇게 싸게 하냐? 싼 것이 좋냐? 돈을 많이 줘야 좋지 않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단 저희가 신규로 론칭을 하는 거니까 론칭 기념입니다. 다음엔 당연히 올리겠죠. 어쨌든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26년도에 합격할 때 웰페이스 경찰하고 함께 합격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6년 2차 26년 2차는 그래도 27년 1차보다는 더 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됐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학원에 보면 뭐 PC 한 대, 뭐 모바일 한 대 뭐 이렇게 막 정해 놓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하시던 학교 도서관에서 하던 스터디 카페에서 하던 내 노트북 가지고 하던 핸드폰으로 하던 패드로 하던 다 좀 하실 수 있도록 PC든 모바일이든 각각 2대씩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남이랑 공유 안 한다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26년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으로 아까보다 또 싸죠. 그 다음 26년 1차 웰패스는 이제 4개월 남았죠. 그죠? 4개월 남았는데 사실 다른 학원에서 지금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했어요. 그 대신 기출하고 진도별 문법하고 전범위 실전 동영까지만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이번에 진행한 판례 중심 이론, 그 다음에 올인원 핵심 요약, 아니 올인원 그 이론 완성, 경찰학원 올인원 이론 완성, 행정 그 형사법하고 헌법은 판례 중심 이론 완성, 그 수업까지 같이 열어드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29만 9천 원이니까 저렴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한번 맛보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관리를 좀 받으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학원 실강 패스인데 요거는 26년 1차까지 학원 실강 패스를 좀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수업 듣고 선생님하고 바로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될 거고, 선생님별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스터디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선생님들하고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학은 지금 어차피 서정표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는 거를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불러가지고 한 번씩 진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선생님하고 좀 개별적으로 해야 될 스터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 오시면은 진도 나간 만큼 주간 테스트 외에 별도의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 테스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가려운 것들 긁고 질문들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좀 가깝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실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다른 학원에 비하면 엄청 저렴할 텐데 26년 1차까지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거는 59만 9천 원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26년 2차까지도 한다, 만약에 할 거다, 이번에 26년 1차 이제 처음 시작했거나 25년 2차가 올림픽 정신으로 쳤다면 26년 2차도 나쁘지 않죠. 금액 자체가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아까 그 26년 1차랑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30도 차이 안 나나? 59만 9천 원, 3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어쨌든 30만 원 가지고 전체 6개월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요걸로 하셔도 되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웰패스 상품들, 뭐 인강이 됐던 현강이 됐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경시 스파르타 치어러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경시 스파르타 치어럽도 문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나가고 관리를 하려면 사람의 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저렴하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한 10만 원 내외 정도의 아마 그 상품이 될 거예요. 공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공시 사실 과목이 5과목이니까 사실 우리 경찰 준비하시는 분도 사실 5과목에 가깝죠, 그죠? 형법, 형사소송법 반 들어가는 거고, 뭐 경찰학, 경찰행정법 같이 묶여 있는데 경찰학 쪽 문제 더 늘어가지고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헌법 조금 줄여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과목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사실 3과목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3과목으로 보기는 어렵고 뭐 4과목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유료 상품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우리가 준비한 이 웰패스 상품에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신다면 여러분 관리 받는 거는 제가 무료로 하겠다. 그 부분을 오늘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난 기출 문제 풀이만 들을 거예요. 기출 요약만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뉴에 있는 요걸로 그냥 학원 종합반을 결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21만 9천 원이니까 요것만 듣지 말고 뒤에 것까지 다 하면은 그죠? 29만 9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상품에 좀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 형사법, 헌법 한 개씩 나눠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수강료는 이렇지만 이것도 다 10만 원 내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직접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주시면 되겠어요. 단과로 하시더라도 선생님들하고 준비되는 스터디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해야 되는데, 어이구야, 1시간 다 했네요, 그죠? 자, 문의하는 방법은 여기 웰페이스 전화 해주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 공연 경시 스파르타 치얼업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뜹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가입 인사하고 설명해 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고, 제가 쪽지로 연락처 혹시 물어보면 교환해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맨 상담 바에 위에 공N 경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쭉 공지사항부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수강 후기라는 데 가셔가지고 경찰 공무원 공연 거기 딱 한번 클릭해 보시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올려주고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1시간 안에 딱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딱 끝난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촬영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고도 짧았나? 어쨌든 소중한 시간 저희 웰페이스 경찰과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함께 26년도 이 기회의 찬스 꼭 합격하시기를 소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